무시해서는 안 될 무해한 바이러스 독감에 대해서 28장인데요. 3일 지나면 주말이야. 휴게실에 들었으며 당신이 이렇게 생각한다. 커피를 만들고 있는 동료 뒤로 지나가는데 그녀가 갑자기 세차게 기침을 해야 된다. 커피 팔을 들어서 입과 코를 섬유로 박았지만 타이밍을 놓치고 말았다. 첫 번째 기침은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미세한 물방울을 마치 옅은 구름처럼 온 방에 흩어놓는다. 세포 수준에서 보면 이런 물방울은 총알 정도가 아니라 눈 깜짝할 사이에 대양을 걸어지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과 같다. 그 선을 가득 채운 것은 헥톤들은 아니지만 비슷할 정도로 위험하다. 우리가 독감이라고 부르는 질병을 일으키는 수백만 개의 A형 독감 바이러스가 우글거리고 있다. 이런 물방울을 비말이라고 한다. 그리고 무거운 비말은 멀리 가지 못하고 금방 땅으로 떨어지는데, 그래서 기침이라는 것은 수백만 개의 바이러스가 우글거리는 비말들이 공기 중에 빠른 속도로 흩어지는 것이다. 크기가 큰 것은 금방 바닥에 떨어지지만 가벼운 것은 오랫도록 공기 중에 등등 떠다니면서 멀리까지 퍼지기 때문에 누군가는 아무것도 모른 채 들이마시게 된다. 그렇지. 마시게 되는 거지. 독감 바이러스는 어떻게 세포 속으로 들어갈까? 우리 몸속의 피부에 해당하는 상피세포 표면에는 수용체가 있다. A형 독감 바이러스는 수용체에 결합한다. 그리고 자물쇠 열쇠를 꽂듯이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이 수용체와 결합한다. 세포 바이러스를 안전하게 운반할 수 있도록 조심해서 깊숙이 파고 들어간다 라고 했네요. 이렇게 정보가 퍼지는 거지. 모든 그 일체에 있어서 29장에서 화학전쟁이다. 인터페론 적을 붙들고 느려져라. 적을 붙들고 느려져라. 화학전쟁 인터페론 적을 붙들고 느려져라. 어떻게? 이제 겨울이 되니까 기침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있는 거죠. 독감 바이러스 필수적으로 생존을 걸고 이제 싸움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인터페론은 상피세포로 내부 수용체를 통해서 스스로 감염되었음을 알아차린다. 다른 세포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시간을 벌기 위해서 감염된 상피세포는 인터페론이라는 특수한 사이토카인을 방출한다. 인터페론 신호를 인식한 세포는 단백질 생산을 중단해서 감염 속도를 늦추게 한다. 감염된 세포 그렇게 하는군요. 토막 상식. 독감과 감기의 차이는 뭘까? 독감은 일반적으로 급성 바이러스 상기도 감염이라는 범주에 들어간다. 인간이 겪는 경험 가장 흔한 유형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정말 성가신 것은 병명이 길고 복잡한 온갖 잡다한 질병이 포함된다는 것이다. 가장 흔한 것은 감기다. 어린이는 그래서 1년에 7회 정도, 어른은 2회에서 5회에서 모든 것을 고려해도 비교적 무해한 것이라 해도 이렇게 감기 증상은 아주 가벼워서 거의 느끼지 못할 수도 있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다. 증상은 두통, 재채기, 오한, 인두통,
그런데 면역이 강해버리면 이런 것들을 빨리 바이러스를 체포해서 이기게 된다 라는 거죠. 그런데 뭔가 시간이 많이 걸린다, 질질 끈다, 그것은 몸에서 굉장한 전투가 오랫동안 벌어지고 있다. 그만큼 적군이 강해졌다. 그래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또 이겨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이기려면 많은 부분에서 면역을 회복하지만 그러나 인체가 그만큼 힘들어졌다는 거죠. 잠깐 생각해보자. 재채기를 할 때마다 수천에 수백 마리의 바이러스가 세균은 물론 또 장렬한 정설을 한 우리 자신의 세포까지 몸 밖으로 튀어나온다. 심지어 휴지에서 풀 때 콧물에는 아직도 정전구가 살아 있을 수가 있다. 우주선에서 떠져나간 무한한 공간으로 사라지는 우주인처럼 슬픈 운명을 맞는 것이다. 있는 힘을 다해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다 적과 함께 버려서 쓰레기통에서 최후를 맞다니 끔찍한 운명이 아닐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최후를 맞을 줄 안다면 세포는 또 얼마나 슬플까. 토요일 아침에 징징거리며 보내다가 또 그래도 주말을 한껏 즐기느라고 굳은 결심을 한 순간 A형 독감은 본격적으로 행동에 돌입한다. 갈수록 컨디션이 나빠지면서 열이 나고 무력감이 찾아든다. 자, 오늘날 인간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을지도 모른다. 이것이 우리가 저버렸으면 그죠. 많은 바이러스를 한꺼번에 죽이는 것은 가장 좋은 방법은 감염된 세포가 그 속에 든 바이러스를 한꺼번에 파괴하는 것인데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생각을 해보자. 일단 면역에는 자기 세포를 죽여야 한다. 실제로 면역계는 자기 자신에 대한 살인 면허를 갖고 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엄청난 책임이 따른 끔찍할 정도로 위험한 권력인데 면역세포가 잘못되어서 건강한 조직과 장기들을 죽이기로 결정한다면 실제로 매일 수백만 명이 일어나는 이런 것은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한다. 끔찍한 일이다. 그 말이죠. 자가 면역 질환. 이것은 끔찍한 일이 된다라는 건데요. 세포의 영혼으로 통하는 창 11장에서 생명의 구성요소 냄새 맡기 위해서 세포는 주변 환경의 냄새를 맡고 적의 다양한 분자 형태를 인식하는 토울 유사소 형체를 이용해서 침입자와 그 배설물을 인식한다고 배웠다. 이렇게 해서 우리 몸을 지키는 전사들은 효율적으로 적을 감지하고 죽인다. 멋지긴 하지만 중요한 맹점이 하나 남는다. 우리 내부에 존재하는 감염되거나 변질된 세포는 어떻게 감지할까? 민간인 세포를 파괴해야 할지 결정하는 것은 비단 바이러스 감염만 중요한 일이 아니다. 궤력균 등 일부 세균은 세포에 실제로 세포 속을 침입해서 면역계 감시를 피하는 동시에 세포를 안에서부터 갉아먹는다. 겉보기는 멀쩡하지만 안쪽은 서서히 망가져가는 암세포도 있다. 이처럼 감염되었거나 변질된 세포는 병원체를 퍼뜨리거나 암덩어리로 자라나고 1형 MHC 세포 속을 들여다보는 창 이런 게 있다. 2형은 MHC 핫도그 빵 같은 이런 것이 있다. 항원을 제시해서 다른 면역세포를 활성화하거나 또 자극한다. 이런 것들이 있다. 라는 거래요. 자, 이제 3번째로 1번, 2번에서 면역의 31장으로 넘어가서 살인 전문가 살해 T세포가 있다. 살해 T세포는 저력 T세포 형제의 관계이지만 하는 일은 전혀 다르다. 저력 T세포가 똑똑한 결정을 내리는 신중한 기획자로 체계적으로 조직하는 능력을 통해 빛나는 존재라면 살해 T세포는 미신듯이 웃으면서 힘으로 적의 골통을 부숴버리는 멋진 친구다.
살해 T세포라는 이름은 일과 완벽하게 어울린다. 살해 T세포는 죽인다. 효율적으로 빠르게 무자비하게 몸속 T세포 중에서 대략 40%가 살해 T세포다. 형제인 조력세포와 마찬가지로 살해 T세포 역시 가능한 모든 학문을 인식하기 위해서 수십 수백억 종류의 특이적인 수용체를 갖고 있다. 또한 그들 역시 혈관 속으로 뛰어들기 전에 가슴샘 킬러 대학교의 교육을 통과해야 한다. 조력세포 일단 상황을 분석해볼까? 조력세포는 그렇게 한다는 거지. 살해 T세포는 부르르 아야 바로바로 치고 나간다는 거죠. 교차 제시. 가지세포는 두 가지 MHC 분자를 모두 이용해서 항원을 제시할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조력 T세포와 살해 T세포를 동시에 활성화한다. 조력 T세포, 제2형 MHC가 살해세포 같이 동시에 일을 한다. 완전히 활성화된 살해 T세포는 빠른 속도로 증식해서 수많은 자가 복제의 클론을 만들고 전쟁터로 출정한다. 피바람을 일으키기 위해서 휴게실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지 열흘이 지나지만 아직도 상태가 좋지 않고 면역과 열심히 싸웠지만 그 때문에 오히려 훨씬 더 끔찍한 기분을 느끼게 했으며 감염은 여전히 떨치고 있고 이 즈음에 마침내 살해 T세포가 감염된 허파에 도착하고 이들은 그 겹겹이 둘러싼 큰 보식세포와 죽은 민간인 세포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천천히 하나하나 살펴서 감염되지 않았는지 체크한다. 민간인 세포의 얼굴에서 자기 얼굴을 들이대고 세포 표면의 수많은 쇼윈드를 통해서 깊숙한 곳까지 꼼꼼히 살피면서 이렇게 연쇄살해. 그래서 살해 T세포가 상피세포의 제1형 MHC 수혈성을 증가하고 쇼윈드에서 바이러스 항원을 발견하면 세포에게 스스로 사멸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프로그램된 세포 사멸이 시작이 되고 세포는 바이러스 입자를 고스란히 간직한 채 작은 꾸러미로 분해가 된다. 연쇄살해. 큰 포식세포는 바이러스가 들어있는 죽은 세포의 잔해를 깨끗이 청소를 하는 역할을 한다. 그런 거죠. 이렇게 전쟁터에서 유감스럽게도 수십만 개의 감염된 민간인 세포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는 데 끔찍하지도 않고 그러면 유감스럽게도 이 시스템에서 엄청난 큰 단점은 뭐냐? 쇼윈도를 파괴해서 면역기로부터 살해 T세포로부터 몸을 감추려는 바이러스 거기에 1형 MHC 분자를 만들지 말라는 명령이 효과적으로 무력한다. 이런 젠장. 그럼 우리 망하는 거 아니야? 글쎄 그럴지 모르지만은 당신이 망한다면 적어도 똑똑하게 또 그 답을 찾지 못해서 아닐까? 드디어 면역계 전체를 그리고 자연살혈세포라는 것이 이렇게 등장하게 된다 한 거네요. 그래서 32장의 자연살혈세포는 섬뜩한 친구라. T세포 관련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성숙한 뒤에는 가을이지 않고 집을 떠나서 선천 면역기에 합류한다. 수세대 걸쳐 전통이 조상산을 배출해서 온 집안의 아이가 전통을 거부하고 육군 보병으로 입대하는 건 대화 같다. 가족의 발자취를 따라서 방언에도 그의 권위 있는 역할을 맡기를 거부하고 직접 적과 맞서서 비밀면하는 육탄정을 벌이는 데서 삶의 만족을 얻으려 하는 이단으로나 할까? 살해세포. 그리 이목에 생기지도 않았지만 알고 보면 자기 신체를 구성하는 세포를 공식적으로 살해할 수 있는 면허를 지닌 소수의 세포 중에 하나다. 말하자면 면역기라는 극대한 제국의 암행의사다. 언제나 부패한 것을 찾아내면서 그런 것을 발견하면 재빨라고 한꺼번에 그냥 처리하고 한다는 거죠. 대단한 철두하는 그런 세포네요.
자, 자연살의 세포가 구사하는 전략은 그야말로 천재적이다. 자연살의 세포는 다른 세포의 내부를 들여다보지 않는다. 설사 그러고 싶어도 그럴 수도 없고, 일형 MHC 분열하는 쇼윈드를 들여보나 세포 내부의 얘기를 읽어낼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대신 그들은 좀 특별한데 어떤 세포에 일형 MHC 분자가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하는 것이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목적은 오직 하나, 바이러스와 암세포가 지닌 최고의 항면역 전력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감염되었거나 어떻든 이렇게 무력화시키는 자연살의 세포는 감염이 시작된 지 2, 3일 정도면 전쟁터에 도착하고, 그리고 세포가 스스로를 스트레스를 받는지 또는 일형 발현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고, 문제가 있는 세포에게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 이렇게 한다는 거죠. 자연살의 세포. 자, 문제 세포들아, 이걸로 끝이 아니다. 다양한 국민을 지닌 많은 항체 IgG 항체를 기억하는가? 자연살의 세포는 IgG 항체와도 소통한다. 구체적으로 A형 독감에 걸린 경우에 이들은 환상의 콤비를 이루고 바이러스가 감염된 세포 표면에 새싹이 돋아나듯이 머리를 내밀고 결국 세포막을 뚝 떼어서 자기 것처럼 사용한다는 사실을 잊지는 않았겠지. 이 과정은 눈 깜짝할 새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꽤 시간이 걸린다. 그 정도 시간이면 IgG 항체는 바이러스가 완전히 세포에서 떨어져 나오기 전에 붙잡을 수가 있다. 자연살의 세포는 바이러스 입자가 떨어져 나오기 전에 항체와 결합해서 감염된 세포에게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고 명령할 수 있다. 감염된 세포는 어쨌든 자연살의 세포에서 벗어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다. 좋다. 바이러스와 맞서 싸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등장인물을 모두 만나보았다. 이제 전체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종합을 해보도록 하자. 종합적으로 해보자.